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참나탐구 이론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참나탐구를 어떻게 이 이론에 대해서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이리저리 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좀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뜸을 들이다가 고민 끝에 어떤 식으로든 좀 일단 시도해 보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선 불멸의 의식이라는 책에서 자기 탐구라는 소주제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바로 이 책인데요.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마나 마하리시의 가르침을 맥 마틴이 이제 편집을 하였고, 이제 원서의 제목은 Absolute Consciousness 라고 되어 있는 제목의 책이었고요. 그래서 이 책을 한국의 슈리 크리슈나 다스 아시람의 김병재 교수님께서 이제 번역을 하시고 불멸의 의식이라는 제목으로 이 책을 이제 출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좀 풀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 탐구라고 이제 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는 참나 탐구라고 해석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마나 마하리시에 따르면 참나 탐구는 어떤 것을 찾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 그리고 새로운 어떤 것을 깨닫거나 도달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때 우리는 단지 어떤 새로운 것을 깨닫고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과거에도 이미 존재해 왔고 지금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었을 뿐이며, 그것을 다시 자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참나탐구 수행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경험되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참나 탐구 수행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보통 이제 수련을 하시거나 아니면 명상에 관심이 있으시는 그런 많은 분들이 이제 명상이나 수행을 떠올릴 때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자세를 취하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장시간 동안 혹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수행 혹은 고행을 하거나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어 경험해야만 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인도에 있으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제가 인도에 있으면서 이제 여러 분들을 이렇게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정진하시는 스님 음 을 인도에서 뵌 경우도 종종 있었고, 또 혹은 명상에 정말 심취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시는 그런 분들도 제가 여러 분들을 뵀었는데, 어 그분들의 어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오랫동안 수행을 하고 마음 수련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어떤 그 이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깨달음을 경험하고 어떤 경지에 어 올라가 계시는 그런 성자분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수준은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하고
그들만큼의 그런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앞으로도 엄청난 기간 동안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수행을 해야만이 겨우 아마 가능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심지어 이 생에서는 그들처럼 내가 깨달음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나와는 수준이 다르다. 나와는 경지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을 제가 인도에서 8년 동안 지내면서 꽤 여러 번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명상이나 이렇게 수련을 하시는 분들이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이나 관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바가반의 가르침에 따르면 참나탐구는 바깥에 나와 분리된 어떤 것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기억해내는 것, 자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어 하셨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나 자신만의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오래된 마음의 습이라든지 어떤 경향성, 즉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바사나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향성에 의해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보석이 가려져서 '내 안에 그것이 없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향성, 그 습을 이렇게 나의 보석을 가리고 있던 그 습을 이렇게 제거하면, 거두어내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다이아몬드임을 어 자각하게 된다라고 바가반께서는 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가반께서 다른 비유를 사용해서 참나탐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참나탐구가 아닌 다른 영적 수행법을 통해 에고 혹은 마음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은 마치 도둑이 경찰로 변장해서 자기 자신인 도둑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수행법들이 행하는 방법에서는 이제 마음을 통해서 마음을 없애려고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것은 마치 도둑을 경찰로 임명하는 것과 같다라고 마하리시는 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때요? 도둑에게 경찰로 임명하는 것은 결국에는 아무런 어떤 득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바가바는 우리가 마음을 대상으로 두고 마음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심을 내면으로 돌려서 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났는지, 누가 이 마음을 일으키는지, 그 뿌리를 탐구해야만이 이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러기 위한 방편으로서 참나 탐구를 어 수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뿌리를 탐구한다는 것은 이제 자신의 내면을 계속 깊이 이렇게 탐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탐구를 통해서 결국에는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그 근원에 닿게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바깥으로 향하려고 하는 그 경향성이 있는데요. 그 경향성, 그 습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내면으로 향하게끔 하는 것이 자신의 근원인 참나로 고정되게 하는 그 길이고, 그것을 돕는 것이 이제 바로 참나탐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마음의 습 바깥으로 향하는 마음의 경향성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게 정말 생생하게 제가 경험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심지어 이 마음의 경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던 그 순간, 제가 지금 이걸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제가 이런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도 제 마음이 또 바깥으로 향하고 다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알아차리면서 정말 이게 정말 이렇게 정말 즐기구나 하는 게 또 한 번 확인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라마나 마하리시의 참나탐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특징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라마나 마하리시의 참나탐구 이론 세 번째 파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